지방은 생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착이 안 된 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넣은 볼륨이 100% 그대로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교에다가 딱 지방을 넣었어요. 근데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모양이 조금 좀 더 작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려면 다시 지방을 넣어야 되잖아요. 또 수면 마취해서 지방을 또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애교살은 그 작은 부분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다 애교는 필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필러는 다 장점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애교 필러와 애교 지방 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애교살을 크게 만드는 방법에 애교 필러와 애교 지방 이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 밑에 애교살이 좀 있으면 눈이 훨씬 커 보이기도 하고 좀 귀여운 그런 이미지도 나고 또 젊고 어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인데 애교살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포토샵으로. 그러면 되게 막 사람이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좀 뭔가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김태희 이런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들 애교살이 되게 이쁘게 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싹 없앤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애교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은 잘 못하지만 없을 때 되게 이상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교살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교살이라는 거는 원래 뭐냐면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보이는 구조예요. 이 눈 밑에 보면 그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이제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있어요. 눈둘레 근육이. 이 근육이 또 작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일 위쪽 파트가 이렇게 살짝 표정을 약간 지을 때 그 위쪽 파트가 이렇게 탁 붉어져 나와요. 근육이 탁 뭉치면서. 근데 아래쪽 두 파트는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딱 붉어져 나오면서 밑에는 탁 안 나오니까 이게 위에만 볼록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분. 말 그대로 애교가 있어 보이는 살 아니에요?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생기는 정도가. 보통 어떠냐면 여러 가지 이제 차이도 있어요. 눈이라는 게 이제 안구의 돌출 정도도 다르잖아요. 안구가 좀 돌출되면 애교살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나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아무래도 조금 덜 나와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표정을 짓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웃을 때 보이는 정도도 어떤 사람은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 근육의 세 파트 중에 위쪽만 원래 불룩해져야 되는데 그 밑에도 같이 불룩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위에도 불룩한데 밑에도 불룩해요. 그래서 자기 웃을 때 여기 붉어져 나온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괜찮다는 거는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웃을 때 튀어나오는 거는 웃는다는 건 표정을 짓는다는 거고 표정을 짓는다는 거는 근육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도 애교살이라는 거는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표정할 때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웃을 때, 표정을 지을 때 당연히 근육이 움직이면서 애교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애교 필러나 애교 지방 이식, 애교살에 뭔가를 넣어서 크게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무표정일 때, 표정이 없을 때 모습에서 내가 애교살이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일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웃을 때는 되게 다 보이거든요. 웃으면. 내가 안 웃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럴 때 애교에다가 애교살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넣는 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많이 하고 있는 게 애교 필러인 거예요.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필러랑 지방 이식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있죠. 보형물도 있죠. 근데 보형물은 실리콘이나 이런 고체잖아요. 단단하게. 여기다 어떻게 넣어요? 물론 예전에 넣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알로덤이라고 동종 진피라는 게 있어요. 진피라는 거는 이 피부죠, 피부. 근데 피부가 표피랑 진피로 되어 있는데 그 진피 부분을 내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체에서 그 피부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의료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 면역 작용을 일으킬 만한 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진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
그때는 진짜 애교살을 만든다고 막 그런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잘. 근데 그런 고체로 된 거 아닌 다음에는 필러 아니면 지방 이식이죠. 볼륨을 채우는 거는. 애교살도 마찬가지로 필러랑 지방 이식이에요. 두 개밖에 없는데 애교살은 주로 필러로 하죠. 지방 이식을 잘 안 해요. 필러가 훨씬 간단하거든요. 요 애교살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서. 그럼 필러는 어때요? 제품 꺼내서 필러 딱 꺼내서 딱 맞으면 끝이죠. 근데 애교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방 이식은 지방을 빼는 과정부터가 필요한 거고 이건 수술이에요. 보통 지방을 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거든요. 이건 지방 흡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 이식을 위해서는. 지방 흡입은 보통 수면 마취를 해요. 아프기 때문에. 필러로 맞으면 금방 딱 맞고 딱 가면 될 거를 수면 마취를 해서 지방을 빼고 이걸 분리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차이가 크죠.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효과 면에서 볼 때도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게 잘 안 빠져요. 처음부터 확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필러는. 근데 빠져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붓기예요. 처음 넣을 때 붓기가 같이 생기니까 그게 붓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필러 넣은 거 자체가 막 갑자기 확 없어지거나 초반에 그러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방은 생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착이 안 된 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넣은 볼륨이 100% 그대로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애교에다가 딱 지방을 넣었어요. 근데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모양이 조금 좀 더 작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려면 다시 지방을 넣어야 되잖아요. 또 수면 마취해서 지방을 또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애교살은. 그 작은 부분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다 애교는 필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필러는 다 장점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늘 말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필러라는 거는 틴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틴들. 이렇게 피부에 얕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약간 물이 찬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틴들 현상이죠. 근데 이제 애교에 조금 살짝 깊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양을 조금 작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이제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뭐 단점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필러가 아무래도 지방은 내 조직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좀 더 주변 조직과의 어떤 유착 들러붙음이 훨씬 좋겠죠. 지방은 내 조직이니까 서로 막 혈관도 연결되고 막 자라서 연결되고 막 들러붙고 이게 훨씬 좋아요. 지방은. 근데 필러는 아무래도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 시간이 오래 지났더니 이게 좀 내려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많이 넣었을 때. 이게 많이 넣으면 좀 무게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이 넣었을 때. 그리고 눈 밑은 피부 밑에 근육이 있잖아요. 안윤근이라고. 피부와 근육 사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많이 넣었어요. 근데 많이 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속적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밑에서 당기는 어떤 힘을 계속 받겠죠. 근데 많이 넣었어, 게다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밑으로 이제 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침 피부와 근육 사이가 조직의 결합력이 좀 약해.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밀고 좀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절대 불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일이 어떤 조건이 딱 맞을 때는 살짝 밀려 내려가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애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애교가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넓어 보이겠죠. 어떤 필러를 맞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건 아주 많이 맞았을 때 경우고요. 뭐 조금 맞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필러는 이제 그런 뭐 단점이라면 단점. 근데 사실 지방 이식의 장점이라 그러면 뭐 유착도 좋고 내 지방이니까 뭐 잘만 유지되면 좋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 특히나 애교살은 양쪽으로 이렇게 얇게 있기 때문에 이 비대칭이 굉장히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필러를 넣더라도 양쪽 다르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의 어떤 안구의 돌출 정도에 따라서도 사실 같은 양을 넣어도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필러는 그래도 제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러는 녹이는 주사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녹이는 주사 쓰면 싹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내가 교정하고 조정하기가 필러가 좀 용이하죠. 부족한 걸 넣기도 그냥 제품이 있으니까 제품 하나 더 해서 넣으면 되죠. 근데 지방 이식은 지방 줄이기 쉽지 않죠. 네, 지방을 뭐 줄이는 주사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차이가 약간 있다. 울퉁불퉁하다. 매끈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거를 그 안에서도 울퉁불퉁하면 이걸 줄이려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부족한 거를 더 넣으려면 또 수면 마취하고 지방 뽑고
어떤 내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 넣고 뭐 이럴 때는 좋아요. 지방이식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술인데 이 애교 요만큼 넣을 때 내가 이거를 과연 이걸 빼서 넣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애교 필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방이식을 예전부터 많이 하고 굉장히 장점도 많고 아주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애교살만큼은 그냥 필러로 하고 있어요. 지방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지방이식을 이용을 해서 정말 이걸 만드는 뭔가가 내가 다른 부위 지방이식 할 때 여기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또 전체 풀페이스로 지방이식 할 때 애교살도 넣고 뭐 그때 뭐 입술도 넣고 막 이랬어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이 교정하는 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주로 애교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교 필러와 애교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